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엔드노트 교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좀 전에 호스트님 안내대로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 통해서 또는 Q&A 박스 통해서 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바로 교육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엔드노트는 서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드노트 X9 그리고 X9에서도 약간 소규모 업데이트들이 있으면서 9.3이 가장 최신 버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드노트 X9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업데이트 됐었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X9은 2018년도에 이제 업데이트가 한번 대규모로 이뤄졌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 웹 오브 사이언스를 구독을 하고 있는 기관에 한해서 이 엔드노트 자체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들, 웹 오브 사이언스의 뭐 사이테이션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소스 레코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X9부터 이제 이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엔드노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레퍼런스들을 불러오고 뭐 관리하고 논문을 작성하는데 워드에서 넣을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는 권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기능이 가장 큰 주요한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모두 리드 앤 라이트 권한을 같이 줬었던 게 가능하다가 이 읽기 전용 권한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주요 스타일 업데이트와 레퍼런스 타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연구자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점 중에 하나는 이 투고 저널 추천 기능,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이 엔드노트 데스크탑 그리고 MS 워드 툴바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기능 역시 엔드노트 X9에서부터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X9에서는 이런 업데이트가 대규모로 한번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소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9.3 버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X9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9.3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자료도 이제 교육 끝나고 내일 좀 배포가 될 텐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링크 통해서 확인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3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가장 큰 거는 이 윈도우에서 만들었던 라이브러리랑 맥에서 만들었던 라이브러리가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한 게 가장 큰 업데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윈도우즈에서는 지금 9.3.1이 최신 버전이고 맥에서는 9.3.2가 가장 최신 버전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9년, 18년부터 엑스노트, X9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주요한 웹 사이언스 통합이라든지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 이런 주요 업데이트가 있었고 2020년 하반기에는 엔드노트 20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큰 변화가 한번 있을 예정이고 그때에는 구글 닥스에서도 엔드노트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엔드노트로 넘어가서 실제로 오늘 교육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생성하는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라이브러리 생성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서지 정보를 직접 만드는 거 엔드노트 안에서 직접 검색하는 방법 온라인 서치 안내 드리고 그 다음에 외부 DB에서 직접 검색을 하셔서 그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져오면 이제 수십 개, 수백 개의 서지 정보들을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안에 갖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룹화를 하고 거기에 있는 PDF는 어떻게 찾는 것인지 관리하는 방법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MS 워드로 넘어가서 실제로 논문 쓰실 때 어떻게 엔드노트에 있는 그 서지 정보를 가지고 오고 편집하는지 그리고 제출용 문서까지 어떻게 만드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투고 저널 추천 기능, 매뉴스크립트 매처, 그 JCR에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들 있죠. 그 저널들 중에서 어디에 투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되는지 레이아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 레이아웃만 보고 바로 엔드노트로 넘어갈 텐데 이 레이아웃을 보면은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모드 버튼이 있어서 여기에 로컬 모드, 온라인 모드, 통합 모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룹을 설정하게 되면 그룹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왼쪽 패널을 그룹 패널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가져오는 레퍼런스들의 리스트 그리고 이걸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패널이 중간에 있게 됩니다. 이건 윈도우즈 버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스타일 프리뷰 여기 왼쪽 상단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레퍼런스들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패널이 레퍼런스 패널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제 붙어 있게 됩니다. 윈도우즈 버전에서는. 그리고 이 구성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레이아웃 버튼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이거는 윈도우즈 버전인 거고 오늘 이제 교육도 윈도우즈로 진행을 할 텐데 혹시 맥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이아웃이 조금 다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왼쪽에 있던 모드 버튼이 이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한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오른쪽 하단에 있었던 레이아웃 버튼이 이 우상단으로 올라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스타일 프리뷰는 윈도우즈에서는 이 위쪽에서 확인을 하고 상세 내용을 여기 레퍼런스 패널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맥에서는 이렇게 스타일 프리뷰 자체가 오른쪽 하단에 붙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윈도우즈로 교육을 진행해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용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실제로 엔드노트로 넘어가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모두 다 실행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엔드노트 이제 다 실행되셨나요? 혹시 문제 있으시면은 말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 엔드노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뭐 라이브러리가 혹시 있으신 분들께서는 라이브러리가 이미 뜨게 될 거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처음부터 저랑 같이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엔드노트 열어보시고 여기서 뉴 파일 메뉴에서 뉴 클릭해 주시면 돼요. 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저장하는 폴더 안에 이 myEndNote 라이브러리라는 ENL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myEndNote 라이브러리 2020-0408이라는 라이브러리 네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뭐 이름은 편하신 대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한번 이렇게 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면은 이 ENL 파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고 저희가 좀 전에 PDF 파일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 버튼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저랑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레이아웃에서 저는 그룹 패널은 왼쪽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패널을 스플릿을 했습니다. 분리를 한 거죠. PDF 창이랑 이 프리뷰 레퍼런스 내용을 볼 수 있는 창이랑 구분을 한 겁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라이트로 하게 되면은 이 PDF 창이 하나의 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오늘 교육 편의상 라이트 스플릿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레이아웃은 이렇게 이제 변동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뭐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당연히 오픈 라이브러리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픈 라이브러리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만든 ENL 파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담아놓은 서지 정보를 바깥으로 출력해주는 이게 ENL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ENL 파일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 파일이 항상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ENL 파일과 데이터 파일은 항상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혹시 뭐 외장 하드 같은 데다 담아서 이 엔드노트를 좀 다른 컴퓨터에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꼭 이 ENL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항상 같이 갖고 다니시면서 이용을 해 주셔야 에러가 나지 않는다. 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실제로 한번 레퍼런스들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여기 세 가지 모드 버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모드 보면은 첫 번째는 로컬 라이브러리 모드고, 두 번째는 온라인 서치 모드, 그리고 세 번째는 인테그레이티드 라이브러리 앤 온라인 서치 모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거 로컬 라이브러리랑 온라인 서치랑 합쳐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온라인 서치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지구본 모양 있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엔드노트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엔드노트 안에서 내가 구독 권한을 갖고 있는 DB들을 바로바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펀메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도 한번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좀 더 안내를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펀메드와 오늘 웹 오브 사이언스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급 저널들을 싣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죠. 저희 자사 DB이기 때문에 같이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펀메드나 웹 오브 사이언스가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온라인 서치 모드 들어가셔서 여기 모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모어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서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저희는 펀메드를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펀메드 하고 검색해 주시게 되면은 펀메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DB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선택해서 추즈 눌러주시면 왼쪽으로 바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랑 함께 웹 오브 사이언스도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이 CC는 그 코어 콜렉션은 SCIE, SSCI, AHCI 외에도 뭐 컨퍼런스 프로시딩즈라든지 뭐 도서 정보라든지 모두 한 번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코어 콜렉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게 코어 콜렉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뭐 연구 분야가 특정이 되어 있어서 나는 SCIE만 보겠다, 아니면 SSCI만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요 DB들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한번 모어 한번 다시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라이브러리 카탈로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유료로 구독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니까 오늘 교육이 끝나고 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이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펀메드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콜렉션 이 두 가지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펀메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온라인 서치에서는 내가 검색을 할 이 데이터베이스를 꼭 선택을 해 주신 상태여야 돼요. 선택 안 된 상태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치에서 펀메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고, 저는 여기에서 올 필드, 펀메드에 실려 있는 그 자료들 중에서 어떤 필드에든지 저희 지금 아무래도 상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비드 19으로 한번 올 필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올 필드로 필드를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contains COVID-19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서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펀메드를 찾았을 때 2,900개 정도의 그 문헌을 찾았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운로드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10개까지만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된 결과 중에서 1부터 10번까지만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OK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서치 모드에서는 엔드노트를 나가지 않고서도 엔드노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문헌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잠시만요. 이거 10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여기에 지금 10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다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아마 조금 인터넷이 느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만큼 10개의 자료가 온라인 레퍼런스를 통해서 펀메드에서 10개의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첫 번째를 한번 클릭을 해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레퍼런스 상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레퍼런스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이 레퍼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논문 정보에 자세한 서지 정보들, 그 DB에서 제공한 모든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 프리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선택한 저 APA6로 한번 바꿔볼게요. APA6를 선택했을 때 비블리오그래피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게 이 레퍼런스의 프리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리뷰 내용도 바뀌게 되고 레퍼런스 내용도 당연히 바뀌게 되죠.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서 저장해 주시면은 그 내용이 이 서지 정보에 같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온라인 서치 모드는 그냥 검색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여기 로컬 라이브러리로 한번 옮겨 볼게요. 이 로컬 라이브러리로 가게 되면은 이 로컬 라이브러리로 가게 되면은 제가 앞으로 실제로 쓰게 될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게 로컬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온라인 서치는 그냥 검색만 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로 가져오려면 한 번 더 절차를 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드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온라인 모드에서 저희가 펀메드에서 선택했을 때 10개가 나왔죠. 이거를 내가 다 원하는 결과고 로컬 라이브러리로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원하는 레퍼런스 저는 10개 일단 다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카피 레퍼런스 투 하셔서 저희가 보내려고 하는 저는 오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마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2020-0408 ENL이기 때문에 여기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치는 검색만 일단 해주는 거고 이거를 내 라이브러리로 가져오려면 이 카피 기능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컬 라이브러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컬 라이브러리로 가보면 아까는 비어 있었던 이 라이브러리가 지금 펀메드에서 가져온 10개의 데이터로 채워진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치 한 번만 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뭐 애니 필드를 다 검색을 했는데 나는 이거를 뭐 타이틀만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필드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검색 필드를 타이틀로 바꾸고 다시 한번 펀메드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여기서 타이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비드 19으로 한번 더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적은 숫자의 검색 결과가 나왔고 이것도 한번 1부터 10까지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색이
생각보다 원래는 빠른데 오늘은 조금 느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펀메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검색 조건 엔드노트 안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검색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선택하셔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카피 레퍼런스 투 해서 내가 보내고 싶은 라이브러리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고요. 이 온라인하고 로컬 라이브러리를 합친 게 요 인테그레이티드 라이브러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로 가서 한번 어떤 차이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모드에서 가장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로컬 라이브러리 우리가 여기에서 보던 요 내용하고 온라인 서치에서 보던 내용이 한 번에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바로 로컬 라이브러리로 추가가 됩니다. 저희 한번 오늘 웹 오브 사이언스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는 구독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웹 오브 사이언스 그 접속이 안 되는 API 그 IP 영역이 아니면은 지금 검색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펀메드나 이런 오픈 소스로 한번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콜렉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콜렉션으로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코비드 19으로 한번 그대로 또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로 저는 선택을 했고 컨테인 코비드 19으로 서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예상되는 검색 결과 수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서 원하는 만큼만 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로 SCI급 저널들 포함해서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를 검색했더니 240개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도 처음 10개만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걸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아까처럼 여기에 10개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리스트가 완성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참 아침이랑 시간이 조금 많이 다르네요. 아마 오늘 인터넷에 접속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10개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리스트가 네, 다 떴네요. 이제 10개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로 굳이 이동하지 않고서도 엔드노트 안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검색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저희가 통합 모드에서 검색을 했잖아요. 저희가 한번 로컬 라이브러리로 가볼까요? 로컬 라이브러리로 가서 보면은 저희가 그 인테그레이티드 통합 모드에서 검색한 내용은 저희가 그 카피 투 그 기능을 한번 밟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로컬 라이브러리로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온라인 서치에서 20개를 보냈고 지금 통합 모드에서 10개를 한 번 더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았더니 총 레퍼런스가 30개로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 모드에서는 온라인 서치와는 다르게 검색한 결과가 내 로컬 라이브러리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SCI2로만 검색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혹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따가 뭐 보여드릴 텐데 매드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독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DB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DB들도 모두 여기 엔드노트 안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검색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SCI2 아니면 뭐 SSCI 이런 것만 한정을 지어가지고도 온라인 서치가 가능하고 온라인 서치만 하게 되면 단순히 검색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올 데이터는 카피 레퍼런스 2 해서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로 보내야 됐지만 이 통합 모드에서는 검색한 결과가 자동으로 이 로컬 라이브러리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했는데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DB를 이렇게 선택을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IP 대역에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대한 그 권한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굉장히 편하기는 한데, 저희가 이거 검색이 되는 게 그냥 최신 수준으로밖에 이제 불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 순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하지 못한다는 게 약간 아쉽죠. 그래서 저희 지금 일단 이 로컬 라이브러리로 일단 한번 이동은 하고 이제 외부 DB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검색한 결과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걸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드노트 안에서 원하는 DB를 선택해서 검색하고 가져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는 외부 DB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또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추가 설정 들어가서 보시면 원래는 SCIE, SSCI, AHCI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도서, 그리고 SCI급은 아직 아니지만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는 저널들, 그리고 뭐 화학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에디션들이 한 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거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학교의 그 구독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랑 이게 화면이 달라도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매드라인을 혹시 보고 계시는 경우에는 매드라인 검색하셔서 제가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 그 엔드노트로 보내는 그 절차는 똑같이 밟으시면 되고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보고 계시면은 요 KCI 연구재단에서 선정하는 KCI 데이터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똑같으니까 추후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는 코어 컬렉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비드 19으로 동일하게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는 사실 구독 권한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것만 하고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이 코비드 19 검색을 하고 검색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주제 검색을 하겠습니다. 주제 검색을 하게 되면 제목이랑 키워드 그리고 초록에 있는 단어들을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찾아주게 되죠. 그래서 280개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인용 횟수로 아마 많이들 보실 거예요. 근데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들이 작성되고 있거나 이제 막 출판이 됐거나 했기 때문에 이 인용 횟수로 보게 되면은 사실 인용이 아직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거는 요 이용 횟수입니다. 요 이용 횟수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논문 원문을 다운로드를 받죠. 그리고 저희처럼 이 엔드노트 같은 서지 정보 프로그램에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 횟수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 2월 22일 날 출판이 됐는데 지금 164회 그런 행동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용 횟수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어떤 논문에 인용이 된 건 아닌데 또 지금 연구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데이터겠다라는 거, 글이겠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이용 횟수로 이제 정렬을 해서 보도록 하겠고, 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여기 10개가 다 맞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내보내기 클릭해 주시면 돼요. 내보내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보내는 걸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온라인이 아니라 데스크탑으로 보내주셔야 지금 저희가 DB에서 제가 컴퓨터에서 구동하고 있는 그 엔드노트로 올라오게 됩니다. 엔드노트 데스크탑 클릭해 주시고요. 이 화면에는 총 10개의 레퍼런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10개만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페이지의 모든 레코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 나는 10개보다는 많게 한 20개까지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숫자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최대 500개까지 한 번에 레퍼런스를 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 레퍼런스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는 여기 하단에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각 논문이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인용 문헌들을 또 가지고 있죠. 그 그 내용까지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세 정보 및 인용 문헌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저는 오늘 상세 정보만 할 건데 이 논문이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만 다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 정보 저는 한번 눌러서 내보내기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저는 지금 크롬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엔드노트로 그냥 바로 들어가요. 한번 엔드노트 더블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그 20개를 바로 가지고 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 뭐 더블 클릭으로 해서 가져오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파일 그 엔드노트 메뉴바에서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눌러 주시고요. 임포트에서 다시 파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에서 파일, 그 다음에 임포트,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파일 눌러주시면 되겠고, 파일 누른 다음에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 다운로드 좀 전에 받은 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픈 눌러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파일을 임포트할 때는 이 임포트 옵션을 제대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콜렉션 필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나타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아더 필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더 필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필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더 필터 선택했고, 여기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필터 선택해서 추즈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임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좀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거 그대로 똑같이 임포트 할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롬에서는 서류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엔드노트로 열거나, 아니면 여기 아이고 아니면 여기 파일에서 임포트 기능에서 파일을 선택하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제대로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펀메드로 한번 다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펀메드로 이제 넘어갔고요. 펀메드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세한 검색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은 어떻게 엔드노트로 가져오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펀메드 19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펀메드에서도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되죠. 그 서지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거를 엔드노트로 좀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뭐 오른쪽 상단 중간쯤에 send to라는 게 있어요. 여기 논문 리스트들이 있고 여기 우측 상단에 send to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send to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해 주시도록 하고요.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을 하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도 몇 개를 보낼 건지 선택할 수 있었죠. 웹 오브 사이언스는 500개까지 보낼 수 있었고, 지금 펀메드는 200개까지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한 20개 다시 한번 또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개 보내보도록 하고 크리에이트 파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테이션 매니저 선택했고 개수 선택했고요. 크리에이트 파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에서는 요 send to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사이테이션 매니저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역시 더블 클릭하면 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혼자 하셔도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그 임포트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엔드노트 실행하셔가지고 파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임포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포트에서 다시 한번 파일, 아까랑 똑같아요. 한 파일 눌러주시고 파일을 선택하는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에서 사이테이션 파일 저희 MBIB 포맷으로 그 포맷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오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픈 눌러주시고 여기서 다시 중요한 거는 임포트 옵션이에요. 임포트 옵션을 펀메드 NLM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펀메드 NLM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거는 여기 아더 필터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더 필터 한번 들어가신 다음에 펀메드 검색해 보시면 펀메드 센트럴이 있고 펀메드 NLM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펀메드 NLM을 검색하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센트럴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펀메드 NLM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임포트 옵션을 그 DB에 맞도록 선택을 해 주시면은 임포트 하면은 문제 없이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메드에서 가져오는 방법, 임포트 기능을 이용해서 필터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KCI 많이 활용을 하시겠죠? KCI 같은 경우는 KCI도 한번 제가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KCI랑 구글 스콜라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KCI는 아마 그 아이디가 있고 로그인이 된 상태여야지만 서지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로그인이 안 되어 있거나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참고 차원에서 이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지금 로그인을 한 지가 오래돼서 좀 튕겨 나왔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료 반출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엔드노트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엔드노트 클릭해서 해주시면 되고 반입할 때는 구글 스콜라랑 똑같이 리스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 구글 스콜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구글 스콜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콜라도 코비드 19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비드 19 검색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논문 정보가 뜨게 되고 여기에 input into endnote라는 게 저는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설정을 해줘야지만 나타나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하는 방법부터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 스콜라 접속하시고 나서 여기 왼쪽에 그 설정 탭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세팅 있죠? 여기 세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콜라에서 이 왼쪽 상단에 그 바 클릭해 주시고 세팅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세팅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본 설정이 되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any citation input link를 표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밑에서 링크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엔드노트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드노트로 보낼 수 있는 링크를 나타내 달라라고 선택을 하고 세이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정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던 분들도 다운로드가 이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input into endnote 뜨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클릭하셔가지고 클릭하시면 그 엔드노트 그 다운로드 서지 정보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뭐 KCI나 구글 스콜라의 파일을 임포트할 때는 엔드노트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리스 파일로 임포트 필터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파일 다시 임포트 들어가서 파일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파일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구글 스콜라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죠. 그리고 오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풋 옵션을 여기 리스 파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KCI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했는데 이 리스 파일 똑같이 선택해 주셔도 KCI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파일 선택한 다음에 인풋 눌러주게 되면은 저희가 구글 스콜라에서
어, 가져왔던 이게 열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여기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혹시 임포트 필터 했을 때 다들 안 되셨나요? 이게 제 문제였었는지. 지금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구글 스콜라에서 가지고 왔던 데이터도 모두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글 스콜라가 무료이고 검색도 굉장히 편하고 해서 편한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밖에 다운로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 캡처 레퍼런스 기능 좀 안내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온라인 엔드노트가 있어야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엔드노트 헬프로 들어가서 보시면 네. 그 여기서 엔, 엔드노트 임포트로 바꿨어야 되는군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임포트 파일 해주시고 여기 추즈 파일 해주시고 여기서 스콜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엔드노트 임포트 선택을 해주시면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터를 잘못 선택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 필터를 선택을 하니까 구글 스콜라께 들어온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캡처 레퍼런스 기능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가져오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이 엔드노트로 들어가서 여기 헬프에 보시면은 엔드노트 온라인 있습니다. 엔드노트 온라인 여기에 있죠. 엔드노트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JCR이나 혹시 웹 오브 사이언스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아이디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 아이디 만들고 비밀번호만 만들면은 바로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정이 있어야 이따가 그 전월 추천하는 기능도 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가능하시면은 좀 빠르게 이용해 보실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로그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 엔드노트 온라인 자체로만도 쓸 수 있고 저희가 이 엔드노트 데스크탑에서 있던 데이터를 싱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엔드노트 데스크탑에 있던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모두 다 이렇게 공유가 되게 됩니다. 싱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싱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유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엔드노트 온라인 그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캡처 레퍼런스 기능은 여기 다운로드 들어가 보시면 돼요. 여기 다운로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캡처 레퍼런스라는 게 있고요. 이 캡처 레퍼런스를 그대로 끌고 와서 구글 툴바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기 구글 크롬이랑 파이어폭스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대로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은 제가 갖고 있는 화면처럼 이렇게 캡처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교육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틀바에 설치를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스콜라에서 내가 원하는 캡처를 원하는 서지 정보들이 여기 다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캡처 레퍼런스 이 페이지에서 레퍼런스를 캡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 레퍼런스 눌러주시게 되면 이 밖에 나와 있는 정보, 웬드노트가 캡처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엔드노트 온라인으로 하면은 저희가 좀 전에 그 보던 온라인 페이지에 이제
그게 추가가 되는 거고 저희는 데스크탑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 엔드노트 선택해서 캡처 눌러주시면은 구글에서 지금 구글 스콜러에서 보고 있는 10개의 레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모두 다 캡처가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아까 구글 스콜라에서 인포트 인투 엔드노트를 했을 때는 엔드노트 필터를 썼어야 되고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리스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 필터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 한번 엔드노트로 들어가서 임포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그리고 임포트 파일, 그리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해서 리스 파일이기 때문에 리스 필터를 선택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임포트를 다시 리스 파일로 바꿔서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글 스콜라에 있는 정보도 하나씩 다운로드 받지 않고 캡처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임포트만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이제 구글 그 그룹 기능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기능 온라인 서치 기능 해서 어떻게 엔드노트를 불러오는지는 충분히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이미 제가 뭐 무작위로 가져오기는 했지만 지금 100몇 개가 넘는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그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룹에서 그룹 클릭하시고 올 레퍼런스에서 그냥 우클릭 해주시면 돼요. 우클릭 하셔서 크리에이트 그룹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그룹을 하게 되면은 저는 한번 코비드 19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룹명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크리에이트 그룹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우클릭 하셔가지고 add references to COVID-19이라는 그룹으로 보내주셔도 동일한 기능이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룹을 지정을 해주는 게 크리에이트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다시 우클릭 하셔가지고 그룹 패널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크리에이트 스마트 그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스마트 그룹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비드 19 중에서 타이틀에 차이나가 있는 거를 한번 데려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필드를 타이틀로 지정을 해주시고 필드에 차이나가 있는 거를 가져오겠다. and or나 조건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지정하실 수가 있겠죠. 특정 키워드라든지 앱스트랙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조건들을 여러 가지 동시에 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차이나 타이틀에 있는 것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크리에이트 눌러주게 되면은 저희가 검색했던 이 100 몇 개 중에서 제목에 차이나가 있는 것들 9개가 모두 이렇게 나타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룹은 한 번 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우클릭하셔서 크리에이트 스마트 그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코비드 19 코리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타이틀에 코리아가 있는 거를 한번 검색을 그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중에서 이제 3개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중복으로 갖고 온 게 많아가지고 지금 중복이 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레퍼런스 클릭하셔가지고 find duplicate 중복되는 거 찾아달라라는 기능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것들이 이렇게 겹친다. 그리고 뭐가 다른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나는 이 중에서 이 정보를
지킬 거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정보를 지켜주시면 되고 지금 43번 대 83번 중에 뭘 지킬 거냐 물어본 거니까 전 43번을 다시 한번 또 킵해 보도록 할게요. 킵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 중복됐던 논문들 중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만 이렇게 남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듀플리케이트는 없애 주시면 되는 거고요. 스마트 그룹은 내가 조건을 지정을 해서 자동으로 레퍼런스를 불러오는 거다. 내가 이 조건을 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룹에서 우클릭하셔서 에디트 그룹 눌러주시면 되고요. 에디트 그룹 눌러주신 다음에 뭐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할 거다. 나는 어떤 필드에나 코리아가 있으면 그것도 가져오겠다. 그 대신에 이때는 5어 조건으로 넣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도 수정해서 업데이트 해주시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논문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거고 그룹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요. 우클릭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클릭 다시 한번 하고 Create from Groups라는 게 있죠. 이 Create from Groups 기능을 선택을 하면은 이 코리아라는 그룹, 내가 갖고 있는 그룹들의 교집합을 만들거나 합집합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코비드 19, 차이나, 워, 코리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논문과 이 타이틀 차이나에 있는 논문을 합쳐보는 거예요. 중복을 제거하고 합쳐보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어떤 그룹에서 뭘 어떻게 합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코비드 19 코리아 선택하고 전 5 조건으로 합칠 겁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타이틀 차이나 이렇게 해서 5어 조건으로 합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두 가지 그룹에 있는 논문들이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듀플리케이트, 중복되는 거는 여기 레퍼런스에서 Find Duplicate 눌러주시면은 어떤 거를 남길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안내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PDF 찾는 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만큼을 갖고 있는데 이거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Find Full Text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Full Text 하게 되면은 이 저희가 갖고 있는 서지 정보 중에서 로봇이 이제 그 논문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구독 권한이 있으셔야 되겠고 이제 그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칭을 하게 되는데 지금 20개를 서칭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PDF가 있으면 Found PDF로 몇 개가 나타나게 될 거고 PDF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으면은 not found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찾았는데 로봇이 봇이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건 금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found URL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결과로 나누어서 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약간 느려서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화면을 기다리시면 나중에 PDF 파일이 찾아진 거는 여기에 첨부 파일이 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희 이제 시간 관계 때문에 일단 이걸 찾는 동안에 워드로 넘어가서 그럼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드 한번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쓰고 계시는 논문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 이제 서칭하는 동안은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올 텐데, 이거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아까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게 나타나서, 일단 이게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고, 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 작업은 모두 다 지운 상태로 둘 거고요.
이 워드에서 보시면 이렇게 엔드노트 X9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엔드노트 설치하신 분들께서는. 그러면은 워드 자체 안에서 엔드노트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인용을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인용을 넣으실 때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거기에다가 인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먼저 인서트 사이테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서트 사이테이션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서 인서트 사이테이션 눌러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시면은 워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갖고 있었던 이 레퍼런스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이 정보를 원한 게 맞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나는 인용하는 게 맞아라고 하시면 여기서 인서트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인서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서트 눌러주시면 되는데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인용을 한 번 더 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인서트 사이테이션 클릭하시고 엔드노트 워드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자료 찾아서 여기서 뭐 검색도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인서트 눌러주시면은 이 인용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여기 밑에 레퍼런스 리스트가 자동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서트를 해주셔도 되고 워드에서 해결되는 게 좋긴 한데 나는 그래도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보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Go to EndNote 클릭해 주시면 돼요. Go to EndNote 해서 엔드노트에서 넘어가서 가지고 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지금 풀텍스트 찾는 거 조금 아까 좀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 아까 20개 찾고 있었는데 지금 12개 아직도 찾고 있고 6개는 찾았어요. 찾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이 붙게 되면은 여기에 PDF 바로 보실 수 있고 엔드노트는 저장 공간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PDF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뭐 엑셀 파일 등 여러 가지 원하시는 대로 다 모두 이렇게 더 추가로도 첨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PDF를 찾아서 확인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found URL 같은 경우에는 found URL 한 걸 보면은 이거는 봇이 다운로드 받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레퍼런스 탭에서 쭉 보시면 여기 URL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not found 같은 경우는 뭐 권한이 없거나 기술적인 이유로 찾을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희 지금 워드에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워드에서 이렇게 고트 엔드노트에서 이제 왔고, 저는 한번 이거를, 인용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에 인서트 사이테이션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클릭해 주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바로 또 인용이 추가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좀 헷갈리니까 여기에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Go to EndNote 하셔가지고 내가 보고 있던 이 그룹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는 불러오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룹에서 난 이걸 인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셔서 인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용이 모두 완성이 된 거를 보실 수 있고 여기 하단에서 레퍼런스도 이렇게 지정이 된 거, 상성이 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기 지금 이게 하이퍼링크도 안 되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좀 수정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비블리오그래피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블리오그래피 컨피규레이션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비블리오그래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링크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언더라인도 표시를 해달라. 그 사이테이션에는.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다.
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eferences라고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예를 들어서 텍스트 포맷에서 언더라인은 한번 지우고 볼드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OK 누르고 여기에 저는 이제 레퍼런스 리스트로 바꾸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포맷을 설정을 하시고 레퍼런스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스페이스를 애프터 더블로 해놨었어요. 이거를 스페이스 애프터를 싱글로 바꿔야 된다, 뭐 인덴트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형식은 여기 비블리오그래피, 컨피겨 비블리오그래피에서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형식들도 다 바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워드상에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건 지금 텍스트 값이 아니고 필드 값이에요. 필드가 있는 거라서 그냥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죠. 텍스트처럼. 그래서 이럴 때 지우기 위해서는 어, 여기 Edit Manage Citation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Edit Manage Citation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리무브 눌러 주셔야지만 깔끔하게 다 지워진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리무브 사이테이션 오케이 눌러 주시면은 그 사이테이션이 필드 값까지 포함해서 다 지워지고 레퍼런스 리스트도 달라진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스타일을 저는 APA6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내가 BMJ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BMJ로 바꿔주시면 그 BMJ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대로 이렇게 사이테이션과 비블리오그래피 형식이 모두 다 바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저는 지금 저장을 일단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필드 값이 있는 상태로 논문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드 값을 다 없앤 그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를 보내셔야 되는데 이제 그때 하실 수가 있는 게 요거예요. Convert Citation and Bibliography입니다. Convert Citation and Bibliography를 플레인 텍스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텍스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필드 값을 없애고 텍스트만 남긴 문서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인용이라든지 레퍼런스 리스트에도 다 모두 텍스트 값으로 변환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따로 저장을 해 주시고 제출용 문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던 필드 값이 살아있는 문서는 이거고 저희 지금 플레인 텍스트로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세이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세이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는 제출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후에 수정 리스트, 수정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필드 값이 있는 걸로 수정을 또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워드로 그러면 어떻게 불러오는지 여기 워드상에서 수정은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논문의 뭐 초록이라든지 그리고 이 참고 문헌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는 저널 중에서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드노트 X9부터는 여기에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엔드노트 온라인에 요 매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노트 그 온라인의 계정이 있어야지 이 기능도 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입력했던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그, 그 온라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워드에서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필드 값들이 살아있는 문서를 이용을 해주셔야지 내가 이용하고 있는 참고 문헌의 데이터를 이 매처로 성공적으로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저희가 작업하고 있던 이 워드 문서에서 세 가지의 레퍼런스 작업을 했었죠. 세 가지의 레퍼런스를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타이틀과 앱스트랙트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이틀 넣어보고 앱스트랙트도 여기까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퍼런스가 있어야 좀 정확한 추천이 가능하니까 실제로 이용하실 때 이 레퍼런스를 꼭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ind Journal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얼마나 스코어가 높게 좀 추천을 하는지가 이 바 그래프로 나타나죠. 꽉 차면 꽉 찰수록 점수가 높은 거고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높게 추천을 하는지도 키워드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 같은 경우는 2018년도 JCR 연도에 2.46이라는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이고요. JCR에서 활동받은 카테고리는 Environmental Science, Public Environmental Occupational Health, Public Environmental Occupational Health 여기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저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SSN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비슷한 논문이 혹시 있는지도 여기에서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정확하다 거는 없겠지만 어떤 DB도 좀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게 내가 만약에 원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그 저널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서밋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투고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은 그 JCR의 임팩트 팩터를 가진 건 SCI2랑 SSCI 이 두 가지 저널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등재된 저널들 중에서 추구할 만한 저널들을 참고문헌, 초록, 그리고 제목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기능이니까 이것까지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보다 교육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제가 오늘 했던 거는 이 교육 자료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서치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로컬 라이브러리로 한번 보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임포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외부에 있는 DB들 아까 제가 KCI 직접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엔드노트가 이제 뜨게 됩니다. 자료 반출 클릭하시면 엔드노트 클릭하시면 똑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구글 스콜라에서도 세팅을 한번 변경하셔가지고 가져오는 방법 말씀드렸고 구글 스콜라 같은 경우 하나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참고로 그 온라인 엔드노트에서 캡처 레퍼런스 기능 추가하셔서 원하는 페이지에서 캡처해서 한 번에 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까지도 안내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지 정보 관리하는 거에서 그룹 기능 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그룹 기능은 커스텀 그룹이 있고 프롬 그룹스, 스마트 그룹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의 폴더와 굉장히 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PDF 찾는 방법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PDF 안에서 메모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좀 잠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엔드노트로 가셔가지고 아까 저희가 그 파일이 있는 거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한번 창을 좀 크게 띄워 볼게요. 이 오픈 PDF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을 한다거나 언더라인 기능을 이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이렇게 메모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모를 원하는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메모에다가 추가 필요라고 이제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작은 그 창을 닫아 주셔야 돼요. 이 작은 창을 닫아 주실 때 세이브 항상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세이브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온라인 그 서치를 할 때 이용했던 이 검색 패널을 여기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PDF를 검색을 해달라. PDF를 검색을 하는데 제가 아까 추가라고 적었죠. 그래서 추가라고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숄그룹 여기에서 뭐 제가 아까 뭐라고 적었죠? 이거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용 검색 패널까지 이용을 하셔가지고 올 레퍼런스 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요 메모한 기능까지도 이제 다 검색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F에다가 뭐 파일 여러 가지도 다 추가하실 수 있다. 이미지라든지 그래프,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에서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투고 저널 추천하는 기능까지 모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자료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육을 좀 늦게 끝내가지고 Q&A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Q&A 혹시 진행이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일단 오늘 교육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사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많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짧게 혹시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 네. 네네.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만 지금 받아주신 모든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사실 지금 시간에 모두 다 다루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종료 후에 그 앤서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강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의 다시 보기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되고 있고요. 등록하신 모든 분들께 이메일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잠시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